하룻밤 신세를 진 화착가는 이튿날 곧잘 어디론가 없어지곤 했다. 자리를 잡고 누우면 그런대로 흐뭇했다. 나이 어린 나와 하원이가 가운데 도찬이와 광석이가 양 가장자리에 눕곤 했다. 밤중에 눈을 떠보면 우리는 또 화통에 매달린 채 달리고 있는 화착간을 나와야 했다. 하지만 광석이는 번번이 화차 가는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뛰곤 했다. 우리는 어두운 화착간 속에서 막걸리 사발이나 받아 마시며 넷이 법석 내곤 했다. 어느 날 저녁 광석이는 작업 반장을 끌고 왔다. 반장은 조금 참내를 한 후 광석이의 배웅을 뒤로 돌아갔다. 반장을 대하는 도찬이의 태도를 광석이가 지적했다. 이에 도찬이도 지지 않고 대답했다. 도찬이와 광석이는 24살이었다. 그러나 도찬이 편이 4~5살은 더 들어 보였다. 훤칠하게 큰 키에 알맞게 뚱뚱한 것이며 검은 얼굴에 뒤죽뒤죽한 눈, 두꺼운 입술, 술사발이나 들어가면 둔하게 왁자지껄하지만 여느 때는 통이 말이 없었다. 과거에서 그들은 중공군이 밀려오는 바람에 배 위에 올라탔다가 우연히 만났다. 도무지 막막했던 넷은 서로 만났을 때 미칠 것처럼 반가웠다. 그러나 한 달 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희미해지고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자 도찬이는 도찬이대로, 광석이는 광석이대로 남모르게 제각기 다른 배포가 서게 된다. 하원이는 순백의 눈과 형수의 웃음 등을 잊지 못하면서 입만 열면 고향 이야기이고 눈물을 흘린다. 광석이는 번번이 화차 가는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석이가 출발한 화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몸이 다쳐 죽게 된다. 도찬이는 벌렁 자빠져 화차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울어대며 광석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자신의 태도에 대해 갖게 된 자책의 심정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이들의 관계는 점차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도찬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가 결국 남은 2명을 버리고 도망갔다. 하원이는 도찬이와 광석이가 떠났지만 우리 둘이라도 잘 살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하원이를 버리고 떠날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고향을 생각하는 동안만큼은 행복해한다. 하얗게 한방 놀이 내리던 고향, 잘 웃던 이웃집 형수의 웃음이 기억 속에서 환하게 밝혀있는 고향을 그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고향으로 가는 꿈을 꾸고 있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꿈과 다르다. 같은 고향이라는 공동체 의식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현실의 이해관계가 그들을 갈라놓은 것이다. 이 작품의 결말에서 나는 결국 하원이를 버리고 떠난다. 나는 돌아갈 기약조차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감정주의적 태도와 결별해야 하는 것이다.